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진아입니다. 2022년 암생존자 주간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강의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암생존자의 림프 부종의 관리와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이제 힘든 암 치료 과정을 겪으신 이후에 다시 암 넘어서 이런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말은 반대로 이제 암 생존율이 더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암 생존 이후에 건강한 이 삶의 복귀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암 치료 이후에 암 생존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재활의학과 외래를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림프 부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증상, 진단, 치료, 또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사전에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러한 내용을 강의록에 좀 쉽게 풀어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제가 강의 이후에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림프 부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림프 부종에 대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5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림프 부종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의 원인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암과 관련된 림프 부종이란 어떤 암의 치료 과정에서 림프계, 림프절을 이제 손상이 있거나 또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 과정에서의 림프계 손상으로 인해서 림프 기능 이상으로 림프 이동 능력이 떨어져서 신체의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부종을 림프 부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림프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 피부에 보시면 파란 색깔 혈관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육안적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그 혈액을 이동하는 혈관처럼 림프관도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림프관에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요. 특히 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기 어려운 덩어리가 큰 어떤 그런 조직들을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여서 그것을 다시 정맥계로 이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림프 순환을 통해서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또 체액의 순환을 도울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방과 또 덩어리가 큰 조직들을 흡수하고 이제 전신 순환을 하는 역할을 림프계가 하겠습니다. 또한 이 그 림프 안에 있는 백혈구나 혈장, 혈청의 단백질들이 어떤 몸의 그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전신의 림프관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림프관들은 림프를 생성시키고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몸의 중간중간에 보시면 동글동글한 림프계, 이쪽인가요? 네, 림프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림프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절에 암세포가 잘 전이를 한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림프절은 목,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두경부암의 경우, 이제 목 부위, 그리고 유방암 경우에 겨드랑이, 그리고 부인암이나 그리고 남성암 경우에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에 암세포가 잘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림프절에 암이 전이가 된 경우에 이를 제거를 하게 되고, 유방암을 기준으로 보자면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제거하였다면 이 겨드랑이보다 말초 부위에 있는 림프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림프가 정체되고 부종이 일어나고 거기에 반복적인 감염이 생기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이런 만성적인 코스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림프 부종으로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종과 함께 부종 부위에 당기는 증상, 그리고 부종 부위에 위압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이 초반에 이렇게 땡땡하게 많이 부어 있을 경우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혹시 피부에 발적이나 열감이 함께 동반이 되어서 감염의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부를 쑥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함요 부종이나 심한 경우에는 림프가 새는 피부로 새는 림프루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림프 부종의 증상을 호소하실 때 손발 저림이 같이 동반돼서 이게 림프 부종의 증상에 속하는지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림프 부종이 심할 경우에 그 부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통증의 부위가 대칭적으로 특히 손끝, 손발 끝의 저림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는 림프 부종의 증상이 아닌 암치료 과정에서 이제 항암 제의 사용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림프 부종의 임상적 분류, 그러니까 임상적 중증도를 환자분 스스로도 조금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계의 병원을 내원을 하고 치료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상적 분류는 크게 피부 조직의 변화라든지 부종의 함요 정도, 그리고 휴식에 의해서 이 부종이 감소되는지, 또 그리고 합병증이 동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 이제 1단계를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남들이 봤을 때는 크게 뚜렷한 부종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본인은 부종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 일반적으로 속하게 되겠고요. 피부가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부어있지만 말랑말랑한 상태, 그리고 팔을 올리고 있으면 부종이 조금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역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환자분이 부종을 인지를 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부종의 이제 감소의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단계에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실 이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2단계부터는 이제 조금씩 피부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부종이 이제 치료에 의해서 일부는 이제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중반 단계를 지나면은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 진행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피부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피부가 코끼리 다리 또는 뱀 껍질처럼 딱딱해진 섬유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단계에 더 진행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전 주신 질문 중에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림프 부종이 좋아지기도 하는지, 그리고 손상된 림프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 오시면은 림프 부종의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그림을 잠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림프 손상에 의해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림프관이 일부 단절이 된 상태가 된다면 이제 우리 이 림프가 바로 재생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떨어질 림프의 순환을 조금 호전시키고자 하는 반응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된 그 림프관 주변에 새로 림프가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피부 쪽으로 림프를 이동시켜서 피부 역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림프가 전신에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에서 일어나는 보상 반응이 어느 정도 조금 보상이 되어서 이제 부종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 단계까지에서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임상 증상의 발현 전 단계에서 멈추기도 하고, 즉 부종이 없지만 만약에 검사를 해봤을 때는 림프 기능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부종으로는 발현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멈추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림프관으로 흐르는 그 림프들이 림프의 부하를 점점 더 많이 받아서 만성기로 진행을 하면서 아래 그림에 보시듯이 림프관이 늘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자극을 받으면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림프관이 점점 이제 수축력이 떨어지는 그런 만성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러한 보상작용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림프 부종으로 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성기로 진행하기 전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면 이것을 조금 보상을 하여서 증상으로 발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늦게 진행한 상태에서 오면은 이를 이제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부위의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겠죠. 부위별 림프 부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유방암 관련 림프 부종입니다. 역시 이제 그 애과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림프관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병변 측 아래쪽 상지에 이제 림프 순환이 되지 않아서 붓는 증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문헌상으로는 한 10% 정도에서는 암의 극소 이제 전이나 재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부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역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강의 주실 양은주 선생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연구이시고요. 이 유방암 환자들의 림프 부종의 위험인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700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더니 이제 광범위한 애과 절제와 함께 그 탁산 계통의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유방 및 쇄골 상부의 방사선 치료를 광범위하게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 림프 부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고요.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이제 오른쪽 보시듯이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감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림프 부종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이제 호전된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림프 부종의 발생률을 줄인다라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항암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탁산 계통의 항암제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 여러 계통의 암 환자분들께서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항암제는 다른 항암제와 다르게 림프 부종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의 특징이 이제 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그 세포 외에 이 물을 축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병변 측뿐 아니라 전신, 안면부까지 전신의 부종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고 많이 있고요. 항암이 끝난 이후에는 천천히 이렇게 부종이 빠집니다. 대부분은 6개월 이전에 빠진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림프절을 절제를 한 병변 측에서는 이제 림프를 배출해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 부종 이후에 이런 체액을 배출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탁산계통의 항암제를 하신 이후에 병변 측은 림프 부종이 조금 더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붓는 그런 부종과 림프 부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종이란 것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세포 외액에 이제 물이 차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배출을 해낸다거나 이제 몸의 체액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림프 부종의 경우는 림프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체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부종이 생기는 원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뭐 여러 호르몬 관련된 원인들로 인해서 전신 부종 또는 뭐 주로 하지 쪽으로 붓는 증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부종이고 림프 부종은 림프관에 손상이 생겨서 이제 이러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종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 이후에 이게 많이 외래에서도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건데 치료 이후에 이제 수년 후에도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한 지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림프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사실 평생 조심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평생 림프 부종이 생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것도 참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이제 국내 교수님들께서 훌륭한 연구를 해주신 어떤 데이터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국립암센터에서 해주신 연구이고요. 림프 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유방암 환자입니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하였더니 그래프 보시면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술 후 6개월 정도의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생한 환자들은 3년 정도 안에 발생을 하였고 이후에는 좀 플라토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위험인자들 관련하여서 뭐 광범위한 그 림프절 절제,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과 등과 관련된 이제 위험인자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발생률이 더 높았다라는 동일한 결과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환자분들에게 초반 이제 6개월에 가장 많이 생기실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 3년까지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발생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주의해야 될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평생 조금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인암 관련된 림프 부종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유방암에 비해서는 이제 연구들이 좀 미흡한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 림프절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고요. 최근에는 관련 이제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수술 후에 림프 부종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골반 내 림프절 절제술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가 설문지 형태로 이렇게 한글 번역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외래 이제 우리 전산 피스에 요거를 이제 구비를 해두고 환자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관련 하지 쪽에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지, 또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지, 부종과 함께 피부에 발적이 있는지, 물집이 있는지, 또 하지 부분에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는지, 열감, 무거운 느낌이 있는지, 또 저리거나 감각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뻣뻣한 느낌이 있는지, 뭐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 몇 가지 증상이 있다면 뚜렷하게 증상이 이제 부종이 있지 않아도 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경부암 관련 림프 부종 항상 고민이 많은 이제 환자군들인데요. 역시 이제 두경부 근처, 이제 목 주변에도 경부 부위에도 해박적으로 많은 림프 조직을 가지고 있고 두경부암 환자에게도 림프 부종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 병기가 높을수록 특히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림프절 이제 절제 그리고 광범위한 방사선 치료가 사실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지만 그 시기에 암 치료를 받고 림프 부종으로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이제 외래로 진료를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안면 부위는 사실 가리고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부종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음식을 먹는 데까지 그런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상하지에 비해서는 어떤 그 압박 가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 부분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임상 진단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제 둘레 측정인데요. 사지 기준으로 상하지의 동일한 부위에 측정을 하였을 때 한 부위 이상에서 2cm 이상의 둘레 차이가 나면 림프 부종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상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세손, 우세팔 쪽이 많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쪽보다는 둘레가 약간 더 두껍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0.5cm 내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레를 쟀을 때 2cm보다도 한 1cm 정도 양쪽의 차이가 나도 부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 외래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매번 둘레를 측정하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종감에 대한 민감도는 제 생각에는 꽤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었다고 느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둘레를 집에서 자가로 측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림프 부종과 관련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 암치료 영역에서의 어떤 진단 도구들은 뭐 암치료 이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사실 진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을 병원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그 치료의 어떤 치료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단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렇게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림프 부종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기는 한데 이 기기가 굉장히 비싸고 또 그리고 아직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일부 이제 교수님들께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우리 그 바이오 임피던스, 우리 주로 잘 아시는 인바디 제품인데요. 이것은 체내의 이제 저항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 그 수분 축적이 많은 쪽에 저항이 보통 떨어지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부종 측과 부종이 아닌 측의 저항값을 비교를 하여서 부종의 정도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간단하게 외래에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부종의 정도와 함께 림프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영상 검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해교약과에서 시행하는 림포신티그래피입니다. 이 말초 부위에 소량의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하여서 그 약품이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영상화한 것이고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하지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핫하군 이 림프절이 보이지가 않고 그 밑으로 흐르는 림프의 흐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상지 이제 림프 부종 환자인데 이 환자분은 왼쪽에 부종이 있으신 분입니다. 보시면 그 정상 겨드랑이 림프절이 좌측에 있으신 분인데 좌측에 보이지 않아서 그 곁가지로 있는 림프절이 오히려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상완부 쪽에 까맣게 림프가 이제 피부 역류가 되면서 림프가 순환되지 않고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정보는 이게 림프 부종이구나 라는 것보다는 저분은 이제 임상 증상과 뭐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상완부 쪽에 조금 더 부종이 심하고 이 부위에 조금 림프가 많이 축적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임상 증상의 호전과 함께 필요시에 이러한 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호전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림프 부종과 관련된 수술적 치료 방법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활발히 교수님께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환자의 그 얕은 곳에 있는 림프관을 방사선 노출 없이 실시간으로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인도시아닌 근적외선 림프 조영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방사선 노출이 없고 실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림프 이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듯이 피부 역류의 중증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들로 영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중증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한 검사입니다. 네,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림프 부종의 경우 완치라는 개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증상이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떤 장기적인 증상 발현이 되지 않기 위한 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관여하는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박 치료부터 운동 치료, 뭐 도수 림프 배출법, 그리고 환자 교육, 피부 관리, 영양 부분에서도 모두 이제 중요한 이렇게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방 관리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치료 영역보다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체내에서는 이런 보상작용이 있지만 외부에서 유해자극이 가해지면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와 병행해서 평상시에 지켜야 될 예방 수칙들을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또 사전에 질문을 주시기도 하셔서 예방 관리 수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데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한 측, 병변 측에 감염이 생기면서 부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한 쪽 팔에 감염이 일으킬 만한 상황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이제 칼을 사용하거나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장갑을 끼신다든지, 그리고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도 병변 측에 주사를 맞거나, 또는 이 수술을 하신 팔 쪽에 또 이후에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오십견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어깨 통증, 견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위에 침을 맞고 부종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염을 줄 만한 어떤 그 침습적인 그런 시술 포함한 이제 주사, 침 등도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팔 측에 혈압 재는 것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었던 환자분이고, 특히 유방암 포함해서 이제 그 암 치료, 암 완치 판정을 받고 한참 지나서 내가 암이 걸렸다는 것도 거의 까먹을 때쯤, 까먹는 상태에서 동네 병원 내과에 가서 생각 없이 수술한 팔을 내밀다가 이제 부종이 생겨서 온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 관계 없이 평생 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혈압 재는 것 역시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근력 운동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술 받은 쪽으로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이제 갑자기 이삿짐을 무리해서 든다거나, 평상시 하지 않던 무거운 물건, 체중 부하를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 역시 중요한데요. 태양, 직사광선을 피부에 직접 받아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얇은 긴팔로 피부를 보호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쪼이는 옷이나 장신구도 좋지 않기 때문에 림프 순환을 막을 만한 그런 쪼이는 장신구, 옷을 최소한으로 착용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처를 입을 만한 면도기도 마찬가지고, 네일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상처가 생길 만한 상황들을 다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역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하고, 또 여름철에 벌레에 물려서, 그리고 등산 가셨다가 옷까지 찔려서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부분 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 몇 분이나 있었던 분, 사우나, 찜질 이런 부분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유방암 특히 어머니들이 사우나 거의 매일 가셔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셨다가 처음으로 림프 부종이 발생하면서 심한 이제 봉화증염까지 오셔서 바로 입원을 시켜서 1, 2주 항생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또 사우나를 가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끊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우나를 가셔서 모든 분들이 부종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되는 것, 직사광선과 함께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찜질도 많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우리 말초신경병증이나 어떤 그 통증,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찜질기를 대고 있는다든지 하시다가 부종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지를 압축하는 이런 옷들을 피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지의 경우에는 장시간 오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은 들고 있으면 되지만, 하지의 경우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어야 될 때는 림프 부종용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적 압박 치료는 림프 부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제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분들은 이러한 압박 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육 수축을 하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이런 압박 치료에 사용되는 붕대나 스타킹이 굉장히 탄력성이 떨어지는 저탄력 압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용하거나 탁차례할 때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압박 치료에 사용되는 압력이라는 개념이 크게 휴식 압력과 활동 압력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에서 사용되는 저탄력 압박 제품들은 휴식 압력은 낮고, 즉 가만히 있을 때는 혈관 등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움직일 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근육의 움직임의 힘에 반한 저항을 주면서 림프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탄력 압박 제품이 되겠습니다. 즉 휴식 압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혈관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를 막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 압력은 낮지만 움직일 때는 근육과 함께 밀어주는 힘으로써 림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압력이 저탄력 압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착용할 때도 쉽게 쑥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효적 그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스타킹 기준으로 그런 스타킹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에 속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워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방암 환자들 경우에 그 항호르몬 치료 타목스펜이나 이제 AI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손가락 관절이 또 굉장히 관절염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림프 부종이 오셨다고 또 그 힘든 스타킹을 힘들게 또 신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림프 부종의 어떤 효과로만 보았을 때는 이제 단단하게 힘들게 끼워서 넣어야 하는 압박 제품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압박 붕대를 기준으로 말단 부일수록 조금 더 강하고 두껍게 감아서 림프가 말초 부에서 근위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압력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그 상아지는 완전히 원통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반경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등이나 뭐 이제 그 우리 뭐 정강이 쪽이나 다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이제 압박 붕대를 감는 도중에 필요한 부위에는 패드를 적용해서 압박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감는 그 붕대 감기법을 보시면 먼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붕대를 감기 전에 꺼즈를 착용을 하고 말단부의 손가락부터 이제 림프 붕대를 감게 됩니다. 손가락에서 그리고 위로 손붕대를 감고 나서 그 위로 몇 가지 센치의 붕대를 근위부로 여러 번 감아가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붕대를 다 감은 이후에 통증이 있거나 굉장히 저림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한 압력으로 감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감으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붕대를 한 이후에 상지 기준으로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90도 이상 가기 힘들 정도의 저항이 느껴지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을 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감지는 않을 필요가 있으시겠고, 보통 붕대를 감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기준 하에 2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압력이 한 2분의 1까지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붕대를 감으신 후에 좀 느슨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푼 다음 붕대를 다시 감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또 사용되는 제품 중에 프랑스 제품 모비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패드들이 있어가지고 이 패드와 패드가 없는 부분에 압력 편차를 만들어서 림프 이동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원리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조금 피부가 단단해진 섬유화된 부위를 좀 부드럽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붕대입니다. 그래서 임상에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붕대 감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착용하거나 찍찍이로 붙일 수 있는 형태의 그 붕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붕대들은 그 혼자서 붕대를 감기 힘든 고령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유지기에 활동량이 많은 분들에게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압박 스타킹입니다. 압박 스타킹 역시 림프액의 흐름을 증진시키고 또 이 정맥순환을 증진시키면서 부종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나중에 착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림프 부종에서 사용하는 압박 스타킹의 경우 그 우리 정맥 그 부전에 우리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의료 기기에 속하는 예방적 스타킹과는 다른 의료기기에 등록이 된 스타킹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분들 중에 스타킹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때 이러한 그 적절한 의료기기에
등록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신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용 적응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는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 환자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2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스타킹을 처방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 등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압력 편차에 대한 이 등급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붕대 감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초 부위가 근위부보다 압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를 기준으로 발등 부위의 압력을 100%로 보자면 이 정강이 부위는 한 70% 그리고 허벅지 부위는 50%라는 어떤 적절한 그 압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그러한 그 기준들이 등급에 다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에 적절한 스타킹을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체 발 부위에 착용하는 것도 있고, 뭐 상직 경우에 그 장갑이 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벨트나 뭐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실리콘 형태로 이제 근위부에서 부착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실리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킹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스타킹을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착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종류를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압박 스타킹 착용 시에 주의할 점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착타리가 힘든 만큼 손톱이나 뭐 반지, 팔찌 등으로 이제 힘들게 착용을 하시다가 스타킹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낮도간에 착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탄력성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어떤 압력을 줌으로써 림프 이동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착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용하실 때 팔다리는 건조된 상태에서 착용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림프 스타킹을 착용하실 때 주름이 생기면 이제 압력이 고르게 분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림프 순환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름이 없도록 착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타킹이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세탁 시에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 손 세탁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40도 이하의 미온수로 또는 찬물로 세탁을 하시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말리지 않고 마른 수건 위에 말리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6개월 정도, 매일 착용하시는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착용을 하시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다시 처방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보통 2~3개를 처방해서 번갈아 착용하시도록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다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림프 배출법이고요. 기본적으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서 없는 부위로 림프를 이동시키는 마사지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적용 원칙은 먼저 목 주변에 림프 순환에 문제가 없는 부위에서부터 문제가 없는 몸통 에서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부종이 있는 쪽에도 근위부에서부터 원위부 순서로 마사지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병원의 홈페이지나 또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동영상을 아마 여러 이제 그 센터에서 올려놓으신 거를 참조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것도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지 기준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부종이 없는 측으로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부종이 있는 측 역시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쓸어내린다. 그리고 쓸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사지의 강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왜 근육 마사지라는 경락 마사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강도는 주로 빗자루 쓸듯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림프의 순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빗자루 쓸듯이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권고된 임상 권고 안에는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그 도수림프 배출법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여러 의료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자가로 잘 교육을 받으셔서 아침 저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간헐적 공기 압박 펌프 치료 역시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시기가 좋고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공기 압박 펌프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고 적절한 제품은 담당이와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운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 부종의 치료 영역에서 운동 치료에 대한 근거가 사실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종에 효과가 있고 통증에 효과가 있고 삶의 질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적 근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칭 포함해서 균형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광범위한 운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처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유방암 수술의 종류가 각자 다른데 똑같은 림프 부종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 절제 범위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나 강도는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림프 부종의 효과의 운동의 그 기본 원리라고 보면은 이제 근육 수축을 통해서 림프의 배출을 돕고 또 근육 수축을 통해서 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혈류 요구량도 많아지고 이러한 부분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림프 순환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교감계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또 림프가 수축 자체를 자극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유방암 수술 종류 자체는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전신 림프 순환을 호전시킬 수 있는 원리에 속한다면 동일한 운동을 물론 시기와 강도는 다르겠지만 동일한 종류의 운동을 권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운동 역시 저희가 각 센터의 동영상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이 올려놓으신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 주로 저희가 교육드리고 있는 교육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물론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작부터는 이제 가벼운 운동으로, 목 운동이나 가벼운 팔 스트레칭,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더 강도 높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을, 근육 수축을 통해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을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벼운 강도의 또는 조금 더 점차적인 강도를 높이는 근력 운동은 부종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수술 후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운동 사이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